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정의당 소속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동 청천이동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년 2개월간 인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오신 송영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인천시의 광역버스의 불법 감차 문제하고 택시 문제 등 대중교통 문제, 그리고 부평 4공단 및 7호선으로 인한 지하철 7호선으로 인한 부평 상권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마고속 광역버스 불법 감차 운행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역버스를 실제 우리 인천시가 내준 면허 대수 대비 실제로 운행하는 대수의 차이로 인해 시민들이 약 15분에 한 번씩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0분에서 40분까지 기다렸다가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 또 통학을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인한 여객 인원 감소를 핑계로 사마고속 광역버스 중 1000번, 1200번, 1400번, 2500번, 9800번 등 서구에서 출발하여 부평을 관통하여 서울로 가는 이러한 버스들, 그리고 5500번, 9800번 등 계양구를 관통하여 서울로 하는 이 광역버스들의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면허를 받은 면허 대수와 실제 운행 대수를 비교하면 1200번의 경우 총 15대 인가를 맡아서 하루에 90회를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11대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다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앱이 있는데 그걸로 보면 하루에 8대 내지 7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대 인가를 맡고 실제로는 7대 내지 8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서울을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30분에서 40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400번의 경우에는 23대를 인가받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로는 15대만 운영해서 무려 8대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마고속의 총 11개 노선 면허 대수 177대 대비 운행 대수는 149대로 우리 시에 신고한 거는 28대의 차이가 나지만 실제 운행 대수는 28대 이상의 약 50대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인가한 버스 운행 대수를 채우지 않으면 버스 회사는 인건비, 유류비 등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불만을 안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우리 인천광역시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가끔 사마고속 이용하시나요? 사마고속 이용 안 합니다. 안 하십니다. 전에는 자제분이나 이런 분들은 좀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제 딸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럼 좀 불만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딸한테 매일 항의를 듣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저희 두 딸이 서울로
공부도 하러 다니고 일도 하러 다니는데 거기서 처음 들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광역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시 건설교통국 버스정책과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내고 인가를 받은 이후에야 면허 대수를 줄이는 감찰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 시가 인가를 해준 바가 있는지 또 인가하지 않고 감찰을 했을 때는 과징금 등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님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177대 중 7월 30일에는 145대, 8월 30일에는 149대만 운행을 해서 운행이 실제 안 돼서 배차 간격이 늘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과징금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3호고속 측은 지금 일부 노선 폐지와 감찰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의원님 말씀한 대로 운행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왜 운행을 안 하겠습니까? 운행하면 이제 수익이 자기들이 이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 하고 있는데 지하철 7호선 연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승객이 감소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버스가 개별 노선별로 다 수익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일부는 수익이 나오고 안 나온 걸 종합해서 경영 관리를 잘 해야 될 책임 있는 3호고속이 일부 그 노선 자체의 일부 불이익을 이유로 이렇게 자기들 임의로 감찰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3호고속 중에 노선 폐지 요구와 감찰 요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공모를 통한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3호고속의 불법 감찰은 비단 올해만 시작된 문제가 아닙니다. 2009년도에도 시작됐고 그것이 2011년도에 심각해져서 3호고속이 몇 개월간 파업을 해서 우리 서울로 출퇴근하는 많은 시민들의 발을 묶어서 피해가를 본 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중지하고 우리 시의회가 결의안을 내서 노사 간에 타협을 이뤘는데 3호고속 사측에서 이거를 지키지 않아서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한 차례 파업이 있어서 좀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 감찰은 인가받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인가를 내줄 때 어떤 노선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어떤 노선은 불가피하게 조금 이익이 내지 않더라도 인가를 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류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우리 시가 무려 작년에만 해도 84억 원을 3호고속에 해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노선의 그 경영적인 어려움을 핑계인지 진짜인지 저희가 확인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고 우리 시민과 노동자의 피해가 큽니다. 불법 감찰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입석을 이용해야 됩니다. 15분마다 하나씩 다니면 기다렸다 딱 타면 되는데 30분마다 오면 그 정류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늘어나서 결국은 급한 사람은 1시간을 넘게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도 없습니다. 시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출발지에서 종점에서 가까운 정류장은 그나마 자리를 얻어 탈 수 있지만 기다렸다가 좀 저희 지역인 부평이나 삼산동으로 멀어질수록 고속도로랑 가까워질수록 항상 서서 다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우리 밤늦게 내지 새벽에 다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것이고 네 번째로 입석을 할 경우에 법적으로 입석은 금지되어 있고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안전벨트가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기게 되어 있고 거기서 만약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또 다섯 번째 입석을 하지 못하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니 우리 그 기사분들은 이런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입석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급하니까 저 타고 가야겠습니다. 실랑이도 벌거지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입석을 태웠어요. 급한 사람들 할 수 없이 태워가지고 가다가 보면 경찰에 걸리면 과징금 7만 원이 택시 버스 기사의 몫입니다. 3호고속이 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 환승 할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에도.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지하철을 내린 지 30분이 지나면 한승 할인 혜택을 못 봅니다. 보통 이거 누를 때 2,500원이거든요. 광역버스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한승 할인을 하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면 자기 부담이 약 1,000원 미만에 나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넘으면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해서 한승 할인 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7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사망구석이 의도적으로 불법 감찰을 해서 노조의 불만을 가중시켜서 노조가 파업을 하도록 은근히 부추기고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망구석이 주 5일제 정상적인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면 하루 19시간 근무하고 30일 내내 운영하는 이 사망구석을 위해선 현재 약 230명 정도의 광역버스 기사들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고용돼야 됩니다. 그런데 노사 타협을 통해서 하루에 일주일에 26일 근무를 노사가 약속을 해서 그만큼 노동자가 일을 더 하고 물론 임금도 더 받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 하고 26일 약속을 깨고 22일치만 급여를 줍니다. 22일치 급여가 되면 5년차 경력자 기사가 20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노사가 협력한 대로 정상적으로 26일치 일을 한다면 260만 원이 일이 되는데 일부러 감찰을 해서 기사를 투입하지 않으니 하루에 한 달에 22일치밖에 임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그 불만이 심하고 생활임금이 안 되니까 파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파업을 하게 되면 시민들 불편이 야기되죠. 그러면 그걸 무기 삼아서 감차해 주십시오. 감차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작전을 지난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7가지 피해를 우리 시민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냥 거기서 들어오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는 보고자료 이외에는 엄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파업을 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이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11개 노선이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망고속 제가 저희 집 앞에서 타는 1200번이 하루에 90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평균 한 40명만 탄다 그래도 거기에 하루에 그 차를 이용하는 자가 3,600명이고 한 달이면 연인원이 한 6만 명이 그 차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건데 그 노선이 11개 노선이나 되는 겁니다. 그럼 거의 한 6만 명씩 11개 노선이면 한 7, 8만 명의 인천 시민이 이런 불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이거 7가지 문제 있는 거 심각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예, 다 잘 알고 있는 사안인데, 아시다시피 핵심이 업자는 이거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감차해달라는 것이고, 노조는 감차하게 되면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합의를 안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폭탄을 안고 지금까지 버텨온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대체할 수 있으려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버스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감차 및 폐선을 요구할 때 재공모를 통한 적극적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망고속이 어렵다면 어려운지에 대한 사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임 안상수 시장님 계실 때 버스 준공연제를 해줄게. 조금 손님이 없더라도 12개 노선을 더 늘려줘. 이래가지고 총 23개의 노선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분명히 경영적 적자가 왔죠. 우리 시는 지금 송 시장님 바뀌고 의뢰가 바뀌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버스 준공연제 500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는데 광역버스까지는 해줄 수 없다. 그래서 12개 노선을 은근히 자기네 줄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차 요인이 되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12개 노선이 이미 2011년도에 23개 중에 해드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비교적 건실한 노선 11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방고속이 주장하는 대로 진짜 손님이 없어서 적자 노선인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번 진짜로 감차 신청을 받고 정밀 조사를 한번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시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무리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안상수 시장님 때
그 버스 준공연제를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한 거죠. 12개 노선에 대해서. 그건 우리 시가 비록 시정부가 바뀌긴 했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마고속이 좀 고통을 겪었을 텐데 그때는 지나간 얘기고 23개 중에 12개를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좀 정상화됐기 때문에 시민과 노조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를 받으면 어렵다고 하면 그에 따른 재정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경영을 하면서 시민의 불편을 담보 삼아 우리 시한테 감찰을 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노조 탄압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안을 못 찾으신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수원시에서 이 감차 문제로 인해서 사마고속이 5천만 원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버스 운송 여객 사업법에 보면 이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감차를 하면 하루 한 대에 100만 원씩까지 과징금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천시는 한 번도 사마고속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한 번도 과징금을 매긴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징금도 과감하게 매기시고 현실도 정확하게 측정을 하셔서 진짜 어렵다면 도와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어차피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준공연제 편입의 문제도 적극 검토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시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밟고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면허 취소권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소해서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노동자 중심 협동조합 방식으로 광역버스 운송회사를 만들어서 공용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어떨지 하고 적극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에 한번 검토해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모든 사안은 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이 협동조합 방식이 저는 만약에 지금 다른 그 광역버스 회사가 4군데나 있는데 다른 데는 3대, 4대 작은 규모입니다. 지금 사마고속을 대체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공용적 방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은 인천시의 택시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